다음 사례 역시 또 네. 여성분이시죠? 네. 47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신 분인데 무릎 안쪽에 찌릿한 느낌이나 시큰거리는 느낌, 뭐 무릎 앞쪽 무릎을 폈을 때 무릎이 닿는 느낌, 덜그럭거리는 느낌 이런 그 일반적인 보통 그 관절염 환자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모두 가지고 계셨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시면 관절 왼쪽 무릎에 관절 내측에 관절 연골이 많이 손상돼 있고 반월상 연골도 이미 파열이 진행돼 네. 있었고 종아리뼈 밑에 부분에 뼈 색깔이 하얗게 변해 있는 염증 반응도 동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관절경 시술을 해보면 사진을 보시면 그 관절 연골이 마모돼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시술 후에 1년이 지나서 다시 보면 관절 연골이 깨끗하게 덮여 있는 그 왜 오른쪽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도 원장님 어느 정도는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이후에 촬영했을 때 이렇게 매끈하게 치료가 잘 됐고 유지가 된 예후까지 좋았던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 또 전화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절 고민 저희가 함께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연결이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68세. 68세. 어떻게 불편하셨는지 오늘 원장님과 직접 한번 상담 나눠보시죠.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신 건가요? 무릎. 무릎이요? 양쪽이 다 불편하세요? 아니, 한쪽은 심하고, 네. 한쪽은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세요? 그동안 네.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치료는 그냥 그 동네 병원 통증거리는 것 같은 데 가서 네. 주사 한 번씩 맞았습니다. 네, 주사 치료는 해보셨고요. 네. 혹시 자세하게 정밀 검사는 받아보셨을까요? 근데 이제 사진 찍어보고, 네, 초음파 네. 해보고 그래봤습니다. 네. 뭐라고 그러던가요? 무릎이 네. 물도 찼고 네, 한 데는 한 상기 말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수술밖에 없다라고 앞으로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어머니 그렇게 말씀 들으신 게 언제쯤이신 거예요? 10월 달 10월 비교적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네. 그래, 그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많이 좀 섭섭해하셨겠네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네. 저는 또 주사 그 알레르기도 있어가지고 네. 아이고. 신경이 많이 써요. 네. 그러셨구나. 네. 아유 걱정이 네.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네. 그 요즘에는요, 어머니 네. 엑스레이를 간단하게 찍는 방법만으로도 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 연골이 많이 닳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내 무릎 관절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이제 MRI나 이런 다른 정밀 검사를 통해서 파악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수술을 하더라도 꼭 인공관절 수술이나 그런 큰 수술이 아니고 간단하게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를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 증상이나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 가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맞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관절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 방법들이 잘 정립이 돼 있으니까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술을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수술부터 아주 큰 인공관절 수술까지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중에 나한테 적절하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어머니가 절대 걱정하시고 지레 겁먹어서 포기하실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저희 방송 함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관절염, 뭐 2기, 3기, 특히 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치료가 잘 된 사례들 많이 살펴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단 병원 네.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네. 요새는 다양한 치료법들 잘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이게 무릎 관절 전문 병원 찾으셔서 정밀 진단 받으시고 그에 맞게 적절한 치료법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상담 전화 다음 전화도 연결됐습니다.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은 다 여성분들 전화세요. 그러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5세요. 65세 어머니 한창 움직이셔야 되는데 네네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머니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요. 네, 그 오른쪽 그 꺾어지는 안쪽에요. 네, 거기가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파요. 네. 그리고 일어날 때 무릎 양쪽에가 많이 아프고요. 아프고요. 아이고. 그런 게 얼마나 그리고 되신 건가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비교적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오른 다리를 옆으로 누웠을 때요. 네, 오른쪽을 위로 다 올려놨을 때 그 넓적 다리가 그러니까 뭐 저리듯이 아팠다가 네. 또 그 종아리 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파요. 네. 그래요. 그 혹시 찌릿찌릿하면서. 네, 그 기본 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영상 검사는 해보셨나요? 네네네. 뭐라고 그러던가요? 근데 이제 동네 병원을 세 군데를 갔는데요. 네, 한 병원에서는 허리에 무슨 휘어서 그렇다 그러고, 네. 예, 또 다른 병원 두 군데서는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러시다고. 안 쓰던 근육을. 네네네. 혹시 최근에 어머니 뭐 격렬한 운동이나 뭐 안 하시던 자세 취하셨다거나 이런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앉아서 일을 하다가 네. 지금 막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일하신 지 얼마나 최근에 많이 되셨어요? 걸으셨군요. 네.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네, 정도. 그러네요. 예. 네. 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타 병원에서 네. 여러 병원에서 진단하신 것들이 이게 또 한꺼번에 다 맞물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예. 물론 자세한 거는 이제 진찰을 해보고 엑스레이 검사를 제가 직접 봐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네. 관절 자체 그 관절염보다는 안 쓰던 근육들, 그러니까 새로 네. 환경이 바뀌면서 네. 안 쓰던 근육들을 쓰면서 근육 주변에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들어요. 아,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비수술적인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근육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신경이 자극을 받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네. 국소적으로 그 부위에만 치료를 해주게 되면 네. 치료 시기도 짧아지고 아, 네. 쓸데없는 치료를 하면서 낭비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합병증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요. 부작용도 줄일 수 네. 있겠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근처에 관절 전문 병원을 보는 병원을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관절은 괜찮은데 근육 쪽에 문제가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게 네네. 진짜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아직 진단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그동안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검사하셨던 자료들 잘 챙기셔서 전문 병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참 원장님 요즘 네. 통증 클리닉들도 많이 생기면서 어머님들께서 단순하게 일시반편으로 이제 통증이 좀 호전되면 네. 구체적인 이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무척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 부분 좀 간과하셨다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고민 상담 전화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드디어 남성분이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5세인데요. 65세 역시 네. 한창 젊으신 나이인데요. 어떻게 네. 불편하셨는지 원장님과 어.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왼쪽 무릎이 네.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더니 한 3년 지나니까 그 통증이 점점 심해져가지고요. 네. 가장 최근에 병원에 진료를 보신 건 언젠가요? 한 3개월 전 됐습니다. 네. 그 검사한 거에 뭐라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무릎 연골이 좀 다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적절한 치료 그 설명은 들으셨나요? 예. 네. 연골 주사를 좀 맞으라고 해서 몇 번 맞아봤습니다. 네, 그 주사 맞고 좀 어떠시던가요? 뭐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증상이 3년 정도 되셨는데 연골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지금 네. 봐서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관절염 중기에서 말기로 네.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무릎의 정렬 상태를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옷자다리가 될 수 있는 성향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체중도 많이 나가고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무릎에 변성이 되는 효과가 좀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연골 주사 치료가 그 효과가 없는 단계까지 빨리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릎의 정렬 상태가 정상이 되면 예. 관절이 아무리 망가져도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해결할 거는 연골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관절의 정렬 상태를 똑바로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가까운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시고 내 무릎이 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안쪽에만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거를 먼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왼쪽 예. 무릎이 불편하시고 오른쪽은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 예. 통증은 겉으로 보기엔 느껴지시는 건 없으신 거죠? 자, 그렇죠. 원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역시 한쪽이 불편하게 네, 되면 맞습니다. 정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은 통증만 없을 뿐 실제 또 관절염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네. 그 아버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왼쪽만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보면 오른쪽에 하중이 많이 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왼쪽을 아무리 연골 주사 치료를 열심히 하고 좋은 약을 쓰더라도 오른쪽에 하중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왼쪽이 거기에 부담을 간다고 그러면 오른쪽을 먼저 치료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다리가 두 개이고 그 두 개는 똑같이 일을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만 일을 많이 하고 한쪽만 일을 많이 해서 옷자다리로 휘어지고 다리가 짧아져 있으면 긴 쪽,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쪽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다리를 똑같이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정밀 진단을 받아보신 거는 석 달 전에 받아보셨나요? MRI 같은 거나 찍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엑스레이만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 정도만. 원장님, 예, 예. 엑스레이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네. 있지 않나요? 엑스레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예. 엑스레이에서 옷자다리가 많이 심하신 분들도 실제로는 그 연골 상태가 정상인 선천적인 내반 변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옷자다리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관절 상태가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데에는 관절 상태, 그 정상적인 정렬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관절 내부의 반월상 연골이나 아니면 관절 연골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정상 인대들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시간을 내셔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연골 주사로 효과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맞춤 치료 진행하셔야 될 텐데요. 정밀 검사 받아보신 적 없으시니까요. 전문 병원으로 꼭 찾으셔서 정밀 진단 그리고 그에 맞는 치료법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오늘 줄기세포 이식술 관련해서 앞서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치료 사례 하나만 더 네네네. 살펴볼까요? 네. 70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관절경 사진이시고요. 네. 주로 증상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있으셨고 연골 주사를 5회 정도 맞으셨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좀 전에 전화 주신 분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래서 왼쪽 무릎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셨고요. 줄기세포 시술 전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 관절이 마모돼 있어서 뻘겋게 분홍색으로 관절
그 연골 하에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네네. 저희가 이거를 내시경 소견에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연골 줄기세포를 이식한 후에 14개월 후에 다시 관절경을 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정상 연골보다 더 오히려 두꺼운 과성장된 튼튼한 연골로 대치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70세 여성분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과 마찬가지로 5회 이상의 그 연골 주사 효과가 없으셔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고요. 치료 예후 아주 좋은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릎 관절염과 치료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관리에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원장님, 튼튼한 무릎 관절 지키는 방법 조언 한 네. 말씀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얘기들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절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이 요즘같이 겨울철에 추위가 추워지면서 네네.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강직되고 위축되고 이런 데에는 이런 환경에서는 더더군다나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러한 그 관절의 골든타임 앞으로 저희가 꼭 지켜드릴 테니까 환자분 제발 겁먹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정확한 진료를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발 겁먹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의료진 전문의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운 날씨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 유연성 떨어지고요. 각종 질환 심해질 수 있고 또 사고도 날 수 있겠죠. 간단한 근력 운동, 스트레칭 집 안에서도 틈틈이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반 역시 여러분들의 건강 챙겨드리러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